안녕하세요. 꿈을 주는 부자 차드입니다. 좋았어! 자, 이번에 진행시킬 내용은 스프레드시트예요. 왜 스프레드시트일까? 왜 굳이 엑셀을 쓸 줄 아는데 내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또 써야 되는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왜냐면 또 새로운 문물을 또 배워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의 현 시대는 온라인이 다 클라우딩으로 변하고 있어요. 클라우딩이 뭐죠? 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지금 내가 핸드폰에서 뭘 하면 이게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바로 저장이 되고, 이 구름 모양이죠, 처음에. 클라우딩의 개념을 만들어낸 게. 그래서 업로드하고 이 업로드가 바로 내 컴퓨터로 이어지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게 다 클라우딩의 기반이란 말이죠. 이 클라우딩이라는 이 실시간 기능은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내 PC에서만 단순히 사용하는 지금 이 상태는 너무 이제 과거 버전인 거죠. 그래서 필히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장점은요,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어떠한 구글 시트를 주면 그거를 누군가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공동 작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클라우딩이 적용이 되고 많은 작업자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좁아진다는 게 이런 데서 좀 느끼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한 번에 같이 들어와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자동 저장이 되고 자동 백업이 돼요. 자동 저장, 자동 백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뭔가 글을 작성을 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탭을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옮겨지죠.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가고, 작성하다가 탭을 누르면 옆으로 가고, 탭을 누르면 옆으로 가고,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셀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저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엑셀과 달리 저장하는 버튼이 아예 없습니다. 저장이라는 버튼이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자동 백업이 일어난다는 게 여기 보면은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타임루프처럼 생겼죠. 무슨 타임테이블처럼 생겼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전에 언제 만들었는지까지 다 과거 이력이 나와요. 그럼 이게 백업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의 내용이 로그가 남고 이게 백업이 돼요. 백업이라는 게 뒤에 뭔가 뒷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장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복원해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13일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전으로 복원하기 해서 자동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엑셀은 한번 저장하면 과거의 로그, 과거의 이력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거 걸로 돌리고 싶은데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클라우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은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사용이죠. 무료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앱과 자동화 연동이 돼 있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 이거는 차차 나중에 흥미가 생기면 따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편리한 공유 기능. 이걸 대표님에게 공유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구글 이메일 아이디만 넣어주면 그 사람과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액세스라고 해서 보통은 이게 이렇게 제한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고, 이거는 공유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제한됨을 풀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라고 풀어버리고,
그러면 이 링크만 있으면 링크 복사됐죠? 이 링크를 누구한테 주면 누구나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공유 기능이고요. 근데 그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어 말 그대로 보기만 하거나 또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해당 셀마다의 댓글을 작성할 수 있고 또는 완전 편집도 가능하게. 동시에 저도 편집, 초대한 사람도 편집. 둘 다 편집할 수 있게 편집자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 권한으로 주면 이 링크가 있는 사람도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뷰어 권한으로 드릴 거예요. 그럼 이 링크를 대표님에게 드리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에 제가 계정 관리 시트를 드릴 때처럼 보기 전용이라고 써 있겠죠. 그럼 그거를 파일에 사본 만들기로 대표님 구글 아이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때 사본 만들기를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여기 아이디로 저장이 돼요. 이 아이디랑 이 아이디를 달리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아이디도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다방면으로 이 엑셀보다는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면 단축키가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웹상이잖아요. 이 웹이라는 단어가 요거죠. WEB 웹상에서 브라우저상, 인터넷상이라고 말하는 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표님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앱상에서요. 앱, 어플이라고 많이 부르는 앱. 이 웹은 브라우저 느낌이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크롬 같은 것들을 우리는 브라우저라고 해요. 크롬, 웨일 이런 것들은 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앱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내가 어플 다운받아서 쓰고 어플이라는 단어랑 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이제 어플, 앱이라고 불러요. 이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웹상에서 그럼 브라우저상에서 라는 뜻이고 앱상에서라고 얘기하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발음이 헷갈려서 앱은 어플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웹은 웹이라고 불러요. 발음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플에서는 쓰셔라 이렇게 쓰셔라 어플에서 쓰셔라 이렇게 나눕니다. 자, 돌아와서 이 웹상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웹에 원래 있는 단축키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단축키가 들어있고 여기 윈도우에서 있는 단축키도 있고 이 구글 크롬에 있는 단축키도 있고 이런 단축키들이 많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재현할 수 있는 단축키의 양이 많지 못해. 많을 수가 없어요. 겹치니까 안 먹히거든. 그래서 엑셀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엑셀은 앱이란 말이죠. 이 어플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단축키를 돌리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아. 그래서 엑셀은 단축키가 많고요. 스프레드시트는 단축키가 적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기본 개념 익히기로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우리 스프레드시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일단 구성은 셀, 행, 열로 나눕니다. 셀, 이 한 칸을 좀 더 확대할게요. 이 한 칸을 셀이라고 불러요. 확대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나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우스 휠 위, 마우스 휠 아래를 누르면 확대 축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마우스 있는 곳에서 마우스 있는 곳, 클릭도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위 하면 확대, 아래 하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쉽죠? 확대 축소. 단축키도 배웠네요.
F5도 배웠고, 컨트롤 마우스 휠 위아래도 배웠고. 자, 셀의 개념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하나의 칸, 이걸 셀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이렇게 좌표가 나와요. 셀의 입력값이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B열의 네 번째 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의 개념은 이렇게 D열, 이거를 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되돌리기, 컨트롤 Z죠. 컨트롤 플러스 Z, 방금 했던 걸 실행 취소하는 거죠. 그 다음 행의 개념은 가로 개념이에요. 가로, 이렇게 가로로 넣는 걸 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울 거 없죠. 행, 하나의 행, 가로행, 세로 열, 가로행, 세로 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 하나의 셀을 클릭하는 것과 여러 개의 셀을 드래그해서 클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만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다음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보면 여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클릭해서 바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을 딱 클릭하면 바로 옆에 이렇게 어디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도 나와요. 이거를 검색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 드라이브에 검색하면 되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찾아낼 수도 있고, 어느 폴더에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엔 여기 파일에 보면 우리 사본 만들기를 한번 썼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다운로드로 엑셀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엑셀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 엑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로 엑셀로 다운받도 가능하다. 이거 좀 많이 쓰는 편. 그 다음에는 다른 건 쓰는 거 여기서는 별로 없고요. 수정, 여기도 쓰는 거 별로 없고, 보기, 이때 행고정이 있는데, 행고정은 사실 여기서 잘 안 쓰고요.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이렇게 확대 축소도 할 수 있는데, 요거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이 행을, 그러니까 열이죠. 열의 넓이를 넓히는 거 말고, 여기 보면은 요거 있습니다. 요거 회색으로 조금 두꺼운 거 가져대면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손 모양으로 바뀌면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틀 고정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좌우로 움직여도 여기가 틀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행의 1번 행을, 첫 번째 행을 틀 고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내려. 그러면 밑으로 내려도 첫 번째 행이 고정이 되죠. 이게 틀 고정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 고정을 잘 안 쓰고 이렇게 틀로, 이걸로 손으로 그냥 바로 움직여서 직관적으로 움직여 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삽입에 우리는 차트까지 배울 거고요. 이미지는 넣는 건 그냥 넣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이미지가 바로 붙여 넣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캡처를 해. 캡처 프로그램도 배울 거예요. 바로 다음 강의에. 예를 들어 이렇게 캡처를 해요. 캡처한 이미지를 붙여 넣어. 붙여 넣기는 컨트롤 V죠. 컨트롤 V를 넣으면 붙여 넣어집니다.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삽입하고 보통 이렇게 삽입하진 않아요. 근데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삽입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셀 내에 삽입하는 거랑 이미지 위에 삽입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제가 삽입을 했어요. 붙여넣기로 바로 붙여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 셀 안에다가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선택한 셀에 이미지 배치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이미지가 셀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럼 셀의 넓이를 넓히면, 높이를 넓히면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이 작으면 이 높이가 작으면 그에 맞춰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넣는 것까지 봤고, 나머지는 뭐 차차 배워가도록 하고, 좀 어려워요. 서식이라는 개념을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식이라는 개념. 자, 옆에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러닝은 서식이 여기 있거든요. 서식 중요합니다. 엑셀과 구글 스페이스가 똑같은데 서식과 수식이 있어요. 서식은 뭐예요? 이건 텍스트, 이건 날짜, 이건 숫자. 이런 식으로 날짜인지 숫자인지 통화, 그 말 그대로 이런 원 혹은 퍼센트 이런 것들을 다 서식이라고 합니다. 수식은 우리가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sum 함수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줘. 이게 수식이죠. 엑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수식을 어려워합니다. 이걸 수식이라고 해요. 서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식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원화로 되어 있는 돈이죠. 돈은 보통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글자는 왼쪽 정렬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소수점 자릿수 이하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숫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소수점을 내리거나 더 많이 보거나 자릿수를 적게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바꾸는 거. 1은 100%죠. 8할은요? 8할 0.8이죠. 0.8을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하고 퍼센테이지 자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8할은 80%입니다. 할푼리라고 하잖아요. 이거 너무 옛날 단어인가요? 그래도 수강생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몇 할. 할푼리. 그래서 80%는 8할이고 0.8이 1입니다. 0.8이 80%고 100%는 그럼 1이겠네요. 이거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0.2는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20%가 되겠죠. 퍼센테이지로 바꾸기 곱하기 100을 하죠. 그럼 0.5는요? 50%겠죠.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자동으로 자릿수가 두 자릿수가 생겨요. 소수점 아래로. 그럼 얘를 이렇게 소수점을 없애주는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퍼센테이지 개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 엑셀을 사용하면서 그 다음 숫자, 퍼센테이지, 그 다음 통화 이렇게 소수점 자리 나타내는 거 이런 통화 개념을 숫자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서식 안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이렇게 메뉴들이 뜨지만 원화, 돈의 개념, 그 다음 퍼센트 개념, 소수점 자리 높이는 개념 요거는 밖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퍼센트의 개념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모든 셀이 클릭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과 열이 전부 다 클릭돼요. 여기를 클릭하면 그러면은 그때 기본값 이렇게 글자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들 아시는 글자 크기 바꾸는 거, 그 다음 뭐 기울기, 색깔, 그 다음 표 만지는 거, 그 다음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다 왼쪽 정렬하겠다, 다 오른쪽 정렬하겠다, 가운데 정렬하겠다 다 나오죠. 그 다음 위로 정렬, 아래로 정렬도 있어요. 이 위로 정렬, 아래로 정렬은 엑셀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 위로 정렬, 아래로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는 건 Shift로 한 번에 클릭이 가능하고 5행 클릭하고 15행을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5행부터 15행까지 클릭이 되죠. C열을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열을 클릭하면
C열부터 F열까지 드래그가 되고 맨 밑까지 모든 열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개념상 어렵진 않죠. 개념상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수업할 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직 암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천천히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했는데,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것도 또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 B열보다 길어서 얘가 옆에 있는 C열까지 침범했죠? 근데 이걸 너무 보기 싫어. 나는 침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B열 안에서 잘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요거 한 셀을 클릭하고 텍스트 줄바꿈으로 해가지고 얘를 자르기 해서 딱 잘라낼 수도 있고요. 잘렸죠? 혹은 요 한 셀만 클릭하고 얘를 줄바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셀의 높이가 적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줄바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너비에 따라서 밑으로 줄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드래그해서 한 번에 쭉 선택하고 다 자르거나 다 오버플로우를 할 수가 있겠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쭉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계가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엑셀도 똑같고요. 요거를 합계로 볼 수 있고 평균으로 볼 수 있고 개수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드래그 한 상태의 개수가 몇 개냐? 18개다. 여기는 31개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지 않은 얘네들을 빼고, 여기는 안 뜨죠 아예. 나머지만 개수를 세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합으로 많이 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만 딱 하면 바로 합계를 볼 수가 있으니까 매우 편리하죠. 그래서 사용할 줄만 알면 정말 편한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에어. 자, 기본 개념 또 알아볼 게 있었죠. 자, 스프레드시트는 한 개의 시트를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워크시트.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금 워크시트로 이루어진 스프레드시트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예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해놔야 돼요. 기본 개념은 좀 알고 갑시다. 기본 개념은 잘 다루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예 못 다루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도 조금 만질 줄 안다. 이 정도 작성할 줄 안다. 그럼 충분합니다, 대표님. 이 정도만 작성할 줄 알면 충분해요.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서식에 대해서 배웠고, 텍스트, 숫자, 날짜 등의 서식이 있고요. 셀의 주소 체계라고 해서 우리는 언급했죠. 자, 여기 클릭하면 2행의 4열, 아니, 그러니까 2열의 4행이죠. 그래서 E4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개 드래그를 하면 E4부터 E9까지 이렇게 뜹니다. 중간에는 콜론으로 양쪽에 두 개의 셀을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면 A1부터 B3까지,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위에 있는 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셀을 콜론으로 엮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셀의 주소 체계입니다. 그 다음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가 있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개념이. 왜냐면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 예제 문제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면서 익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수식 만들기.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수식 equal는 자를 붙이고 나서 sum, 그 다음 가로 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보통 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필수 기능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예제를 보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도록 할게요. 우린 차트까지 만들 거예요. 차트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쭉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날짜 서식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날짜가 달력이 열려요. 더블 클릭하면 달력이 열려요. 이런 식으로 날짜 서식이고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곧바로 수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여기서 깜빡 깜빡 그러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자, 우리 수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자, 환율이에요. 환율이 대략 1위안당 200원이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얼마죠? 우리 환율 계산기 봤죠? 1위안에 지금 191원이에요. 근데 환율을 일부러 좀 더 높여서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는 건 뭔 뜻이에요? 이만큼의 돈이 들었는데 일부러 조금 뻥튀기해서 이만큼의 돈이 들었다고 치고, 얘를 나중에 팔았을 때 그러면 수익이 좀 더 남겠죠. 그죠? 원래 동등하게 잡았으면 이만큼의 수익이 났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조금 더 매입을 좀 더 뻥튀기 났잖아요. 그럼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수익이 좀 더 뻥튀기 돼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내 이득이 늘어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매입 단가가 얼마냐? 3위안이에요. 3.3위안이고 9위안이고 10위안이고 14위안이고 3.7위안이에요. 그러면은 매입 단가는 3.3위안 곱하기 200위안이겠네요. 엔터. 그쵸? 맞나요? 수익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는자 붙입니다. 는 붙이고 이거 클릭 곱하기 이거 클릭. 그러니까 내가 수식을 만들 줄 알면, 그러니까 원화 매입 단가가 위안화 곱하기 환율이라는 걸, 이 수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는 이거 곱하기 이거. 쉽죠? 자, 얘를 이제 수식을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거 늘리는 거 있죠? 이거 지금 늘어나는 거 보이나요? 늘리면 따라서 이렇게 쭉 같이 내려와요. 근데 얘 수식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 값도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도 내려왔고 여기 있는 값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화랑 이걸 곱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식이 오류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동으로 하나씩 봐봐요. 이거 곱하기 이거 엔터, 이거 곱하기 이거 엔터,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그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참조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자, 요 I25, 여기가 I25죠. I25, 요 환율 I25가 절대 참조를 걸어요. 그러면은 고정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 닷 있잖아요. 닷. 그 선박에 있는 이런 닷. 앵커처럼 요 달러 표시를 행과 열에 붙여주면 얘가 여기에 완전 딱 고정돼요. 이거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25열을 고정시켜 버리면 이 수식을 아래로 끌어내려도 계속 그 부분이 고정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절대 참조는 I10에 달고 25행에 달아놨어요. 행도 밑으로 내릴 때 고정이 되고 열도 옆으로 옮겨갈 때 고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수식을 지금 밑으로 넣었으니까 이 녀석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줬죠. 근데 만약에 수식을 옆으로 넣었으면 이 녀석이 옆으로 같이 따라오겠죠. 근데 그것 또한 막아줬죠. 앵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F4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F4를 누르면 이렇게 앞뒤로 달러가 붙으면서 앵커가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열에만 앵커가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행에만 앵커가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F4를 여러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절대 참조가 행 혹은 행열 혹은 열에만 고정이 됩니다. 절대 참조는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내가 실리콘 컵을 실제로 하나 살 때 얼마예요? 606원이죠. 660원이죠. 이거를 150개 살 거예요.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예요? 660원 곱하기 개수면 금액이 나오겠네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이 금액이 여기 있는 숫자까지 똑같이 일치하게 보이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이때 만약에 취소해서 ESC를 눌러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를 똑같이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딸려서 내려와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총 구매비는 그럼 얼마예요? 이 녀석을 3.3위안에 사니까 구매 금액이 이만큼 들었어요. 근데 배대지에서 물류비가 15,000원이 들었네. 그럼 총 구매비는 99,000원 더하기 15,000원이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에 수식이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오케이. 그 밑으로도 다 그렇게 더해지겠죠. 더블클릭 ESC, 더블클릭 ESC, 더블클릭 ESC, 더블클릭 ESC. 자, 그럼 한 개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개당 원가를 구하는 건 총 구매비 나누기 구매 개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수식만 알면 돼요. 머릿속으로. 그럼 이거 나누기 개수, 그러면 한국까지 가지고 오는 비용은 개당 이 금액이 듭니다. 150개를 샀을 때 이게 개당 원가가 되겠죠.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고, 자, 이렇게 한번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하면 돼요. 그럼 세안 브러쉬는, 그러니까 수건 타올은 14위안에 갖고 와서 요거 2개 곱하면 되죠. 그러면 2,800원이고 하나에, 그걸 90개를 사면은 252,000원이고요. 그쵸? 더블 클릭하면 나오죠. ESC. 그 다음 4만원. 4만원이 물류비가 들었어요. 이거를 총 구매비는 그러면 구매 금액 플러스 물류비 해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고, 자동 계산해주죠. 엑셀이 편하죠. 그리고 그거의 개당 단가는 그래서 하나당 3,244원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밑으로 수식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표가 깨졌어요. 그죠? 지워졌죠. 왜냐면 위에 있는 수식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서식도 같이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표 모양도 깨졌습니다. 이럴 땐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표 아랫부분에만 테두리를 입력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난 이 테두리에 색을 입히고 싶어. 그럼 얘를 파란색으로 해서 좀 더 두껍게 위에 아래만 입히는 것도 가능하죠. 이게 표 사용법이에요. 테두리랑 두께만 정하면, 색이랑 두께만 정하고 그 다음 클릭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때요? 어려운가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씩 따라해 보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걸 다시 지워야 되네요. 대표님이 만들어야 될 거를 건드리는 바람에 4번을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4번 만들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재빨리 되돌려놔. 이렇게 되돌려 놓고 나머지 됐고, 여기도 내용 지워. 자, 됐죠? 그래서 저처럼 여기 열에다가 4번 만들기 먼저 하죠. 4번 만들기를. 파일에 4번 만들기
화분을 만들었어요. 이건 대표님 드려야 되는 거니까 건들면 안 되고, 그죠? 이건 이제 제 거예요. 공유가 제한됨으로 걸려있죠? 제한됨. 그래서 아무도 못 봐. 나만 볼 수 있어. 자, 열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입힐 거고요. 그리고 6행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입힐 거예요. 원하시는 색깔로 입히세요. 대표님이 좋아하는 색깔로.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이 예제에다가 색상 변경.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풀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전부 다 한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